떨어진 것 같다. 저는 합격점을 주고 싶습니다. 혹시 그 면접관님 면접자의 얼굴을 확인하지 않은 채로 면접을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얼굴을 보지 않으니 약간 신선하기도 했고 근데 또 재밌었습니다. 이게 약간 좀 불안한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내 말이 정말 전달이 잘 될까, 이 감정이 잘 전달이 될까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블라인드가 눈앞에 바로 있기 때문에 면접관님과 제가 얼굴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훨씬 마음이 좀 편할 것 같고 좀 더 하고 싶은 말이 편안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은 어떤 지원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영업 마케팅 쪽에 열정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제가 가고자 하는 어떤 생각하고 있는 직무가 맞는지 계속 확인하고 싶은 그런 지원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 말 잘 들리시나요? 네. 여기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저도 이런 면접이 처음인데 저 안 보이시죠, 지금? 네, 전혀 안 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좀 편안했습니다. 왜냐하면 표정이나 뭐 손짓 이런 것까지 다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실제 면접에서는 일단 그런 게 배제된 상태로 면접을 임하게 되니까 굉장히 편안했던 그런 기억입니다. 제가 표정이나 행동에서 자유로운 것도 있는데 또 제가 말을 한마디 할 때 면접관님의 표정이나 어떤 반응 이런 걸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데서 편하게 말이 나오고 자유로웠다는. 그래서 보이지가 않으니 최대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그 목소리 톤 이런 것들로 우선 처음에 파악을 해야 된다 생각을 했고 제가 어느 질문을 하든 어차피 이분이 답변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를 이제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그래서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선 오늘 간단히 이제 면접 질문할 텐데 정말 편안한 분위기에서 할 거라서 마음 정말 편안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면접을 위해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성환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영업을 하고 싶어서 오랫동안 경험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 와중에 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위닝 스피릿, 그러니까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위닝 스피릿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이력서에도 다양한 경험이 적혀 있지만 이력서에 적을 수 없었던 좀 경계를 넘나드는 많은 경험을 했었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싶은 상황에도 항상 좀 성취를 해오는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본 회사의 영업 업무를 임할 때 있어서도 항상 위닝 스피릿을 갖춘 영업사원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위닝 스피릿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만큼 본인 업무에 대한 자세를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 뒤에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경험들을 했다. 좀 명확히 했으면 좀 그 다음이 궁금했을 텐데 그런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네, 자기소개 정말 감사하고요. 위닝 스피릿 굉장히 이제 감명 깊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그 본인이 생각하는 그 협업이란 혹시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협업이라는 것은 저는 영업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영업팀 내에서의 협업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영업은 특히 다른 팀과 활발히 소통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데 팀에 따라서 약간 입장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마케팅 팀에서는 이런 전략을 통해서 고객에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 하지만 영업팀 입장에선 그게 아닐 수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럴 때 다른 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좀 더 소통으로 대화하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가 저는 협업의 베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협업을 처음에 이제 물어봤을 때 전반적인 대답에 있어서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나 싶었습니다. 협업에 있어서 나는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 좀 더 개성을 보여줬으면 그걸 들었을 때 그래도 이 협업에 대해서 이런 방향 생각을 할 수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우선 그 협업에 대한 의미 해석과 그리고 스타트업에 관한 이제 본인만의 이제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너무나 그 인터넷에 이제 스타트업 치면 나오는 설명을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실까. 스타트업 막상 입사하시면 오히려 당황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스타트업이 요새 뭐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현재 진짜 굉장히 차갑습니다.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짜 칼바람이 불고 있고 뭐 구조조정, 그다음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은행 대출도 안 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 면접자님께서 이 CEO라면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갈 건가요? 왜냐하면 유사 경험이 없으니까 상상하면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답변을 포기하지 않고 답변을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제가 만약에 CEO라면은 지금 상황이 물론
밝지만은 않은 거는 사실이지만 네. 제가 기업에 관한 어떤 흥망성쇠나 지금 거대해진 기업들의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런 걸 즐겨보는데요. 사실 모든 기업들이 다 처음에 스타트업이었잖아요. 그들이 스타트업을 했을 때 당시에도 상황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게 레드오션일 때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과거를 잘 참고해서 지금 트렌드는 어떻고 지금 상황에는 어떻게 적용하는 게 좋을까 고민하고 신입사원이든 누구든 간에 같이 소통하고 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물어보고 그런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내려고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스타트업을 경영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칼바람이나 이런 경기에 대해서 좀 체감을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제가 평소에 신조도 그렇게 힘든 것은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으면 참고하고 같이 되는 방향으로 항상 생각하자. 일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항상 생각해와서 그 생각을 좀 답변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제 생각을 말한 것 같습니다. 글쎄요, 지금 떠오르는 묘안은 없고 아까랑 비슷한 대답을 하겠지만 좀 더 다듬어서 대답하지 않을까. 혹시나 거슬리는 게 있으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누구나 CEO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정말 드물게 있긴 하겠지만 본인만의 생각을 물어보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정말 어느 일이든 정말 과거 데이터든 갖고 와서 이걸로 뭐 표본이 될 수 있고 그걸 제가 배울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본인이 그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헤쳐나갈 건지를 보려고 했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인터넷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평소 그 주변 동료들이 그 면접자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제가 항상 듣는 말이 너는 뭐 한다면 하는 놈이구나 이런 말 참 많이 듣습니다. 적극적으로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인데, 예를 들어서 영업팀과 연구팀과 마케팅팀이 나눠져 있는데 마케팅팀의 어떤 전반적인 업무 형태나 지식도 영업팀에서 배우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팀끼리 서로 교육하는 자리를 만들면 어떻겠냐 제안을 적극적으로 해서 마케팅팀은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씩 마케팅 교육을 실시한다, 이런 교육이 정착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는 주도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씀해주신 거는 이제 그 정말 여러 이제 직원들이 이제 생각을 하면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 면접자님만의 그 차별화된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처음 이제 시작부터 이제 면접을 진행했을 때 이제 대답들이 너무나 정답이 정해져 있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솔직함을 보기 위해서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정말 그 지원자의 성격도 나오고 그 지원자의 그런 판단이라든지 그 가치관 이런 것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기발한 편입니다. 좀 창의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가능하신가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제가 군대에서 한미 해병 통합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통역병을 맡았었는데 다른 통역병들 같은 경우는 이제 통역만 잘하면 되지 뭘 더 노력하냐 이런 느낌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미 해병들이 한국에 와서 적응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그 이제 군대 문화 말고 이제 마케팅 영업을 하시잖아요. 네. 이거 관련된 거 혹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죄송한데 제가 마케팅이나 영업 쪽으로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군대에 있었던 경험을 예로 들려고 했거든요. 근데 군대 경험 말고 마케팅 쪽에서의 경험이 없냐고 되물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 이제 사회초년생 입장에서 많이 막막한, 어떻게 경험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입으로 지원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좀 막막했다. 군대에서의 경험에 자부심이 있거든요. 왜냐면 통역병이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름 좀 이거는 그렇게 부적합하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좀 더 직접적으로 마케팅에 연관된 경험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군대 경험을 면접에서 얘기하는 거는 좋지 않은 방법인가? 다양한 경험이라고 들고 왔는데 말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도 좀 들었습니다. 그냥 저는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내 경험을 빗대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막히는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구나. 좀, 그런 생각? 아직 없으신 거예요? 네. 이거 다시 제가 할까요? 아, 잠시만요. 이게 뭔 일인가 싶었거든요. 갑자기 내려다 이게 블라인드 면접인데 이게 방송사고인가 싶었다가, 근데 딱 그 순간에 그 지원 면접자의 그 눈빛을 봤는데 너무나 초롱초롱한 눈빛과 그 긴장이 너무나 된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눈이 굉장히 초롱초롱하시네요. 그게 제 강점입니다. 아, 강점인가요? 많이 당황스럽네요. 잠시만요.
갑자기 커튼이 내려가다 보니까 블라인드 면접인데 이거 어떡하지? 오히려 제가 더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카메라 딱 쳐다봤습니다. 이 컨셉이 이러다 보니까 줄까요? 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얼굴 보니까 확실히 좀 다르네요. 그때 저는 예상은 하고 있었잖아요. 이미 알고 있으셨나요? 네. 딱 내려오고 약간 당황하시는 것 같았고 그 이후로 약간 텐션이 바뀌셨던 것 같은 기분도 좀 들었습니다. 이게 얼굴을 보다 보니까 확실히 제 임하는 자세도 그렇고 서로가 임하는 태도가 굉장히 뭐 분위기도 그렇고 좀 더 유해졌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질문이나 이런 것들도 이분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이미지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보게 되면 본인의 그런 경험이 엄청 이렇게 다양하신데 굉장히 정말 누구나 흔히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셨더라고요. 근데 초반에 좀 더 솔직하게 이런 것들을 포인트별로 얘기해 주셨으면 큰 이해와 그리고 감명을 받았을 텐데 왜 이걸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말하는 거에 있어서 다 말하지 못한 것들이 이력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본인의 업무의 역량은 10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정말 업무가 아니어도 이 경험한 것들 중 뭐 생각해 보셨을 때 저는 다소 섣부른 감이 있지만 10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어떻게 100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제가 20대 때 다양한 경험을 한 이유가 그때는 제 삶의 신조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을 찾자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력서에 못 담은 경험도 많고 다양한 경험을 실제로 했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를 적응하는 데 있어서 속도도 더 빠를 것이라 생각하고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제 경험들이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회사에서 면접자님을 그래도 이런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는 것이 맞을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입사원들이 많이 들어오셨을 거잖아요. 그때 예상하실 수 있는 교육에 필요한 시간이라던가 이런 게 있을 텐데 제가 훨씬 빠르게 적응하고 빨리 투입될 수 있는 인원이 될 수 있도록 선배님들이 직접 보고 테스트 해보셔도 좋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굉장히 경험이 많고 그리고 뭐 위닝 스플릿이라 얘기를 하셨는데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이런 것들 하겠다라는 그 의지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이제 처음에 대답을 이제 그렇게 답변을 듣고 했을 때 이미지는 너무 가볍다라는 느낌이 좀 받았다가 실제로 이제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래도 진실성이 있었구나, 솔직함이 있었구나를 알았습니다. 자기소개서에 무슨 일을 하든 긍정적으로 임한다 되어 있고 또 그러한 동료들과 일하는 것이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현실적으로 요새 이제 MZ세대 많이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그 MZ세대의 특징상 개인주의와 이제 이게 조직 내에서는 정말 영향이 있을 텐데 그런 조직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실 건가요? 근데 아마 MZ세대라서 걱정하시는 게 끈기가 없거나 좀 일에 대해서 그렇게 열정을 보이지 않고 책임감 없고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제가 달리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한 달에 100km를 달려야겠다는 목표를 세운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0km를 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그때 하루 만에 30km 정도 달렸어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그래서 무리를 해서 무릎이 너무 다쳐가지고 한 달 정도 못 뛰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세웠던 목표는 지켜야 된다는 그런 책임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한 달 뒤에 무릎을 회복하고 다시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좀 체계적으로 준비했죠. 그래서 결국에 한 달에 100km를 나이키 러닝 어플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게 만들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스타트업에 입사를 하셔서 진짜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업무 양이다. 그럴 그때는 어떤 책임감을 갖고 하실 건가요? 뭐 그런 대응 방안 이런 게 있으실까요? 일단 업무량이 제가 느꼈을 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업무량이라고 한다면 네. 제가 아직 신입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상담을 좀 요청할 것 같고요. 하지만 일적으로 단순히 좀 힘든 부분이라고 느껴진다면 제가 사실 검정고시를 나왔습니다. 검정고시를 보고 혼자 영어를 준비해서 대학교를 갔는데 그건 아무런 제약도 없이 저 혼자만의 시간이었거든요. 학교도 저를 보지 않고 가족도 저를 보지 않는 그런 완전한 자유에서 충분히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원하는 학교, 원하는 학과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과거의 예지만 예를 든다면 지금 제가 열정을 가지는 업무에 있어서도 똑같이 그럴 확률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그러면 오늘 이 면접에서 떨어지면 앞으로 어떤 대안이 있으신가요? 떨어지게 되면 물론 이 회사면 가장 좋겠죠. 가장 제가 비전을 많이 보는 회사이기 때문에. 하지만 떨어지게 된다면 비슷한 업종으로 같은 직무로 다시 커리어를 쌓을 도전을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혹시 면접 시간 안에 말하지 못한 아쉬운 경험이나 이력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제가 3잡을 뛴 적이 있는데 가장 힘들었던 경험에서 얘기를 그걸 안 했는데 면접에서 면접관님이 듣고자 하는 게 뭘까 고민을 하니까 마냥 힘든 얘기만을 듣고 싶은 건 아닌 것 같아서 3잡을 뛰었던 경험을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거는. 만약 떨어지신다면 저희 회사 미워하실 건가요? 당장은 솔직히 좀 믿겠지만 네. 나중에 커리어를 쌓아서 다시 도전해 볼 것 같습니다. 본인이 도전적이고 약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강했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성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큰 점수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가요? 면접이 20분 가량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사실 저를 온전히 보여드리기엔 좀 짧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만큼 이제 오고 싶었던 곳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기회가 된다면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 보여주실 건가요? 같이 한번 달려보신다던가. 저와 같이. 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 그래서 말씀 너무 잘해주셔서 오늘 한번 정말 좋은 기회 이렇게 모시게 돼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면접에 대해서 한마디의 기분으로 좀 표현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떨어진 것 같다. 저는 합격점을 주고 싶습니다. 우선 이분이 갖고 있는 이제 경험들, 이력서에 있는 경험들과 본인이 생각하는 바,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누구나 쉽게 인터넷 볼 수 있는 그런 정답들을 얘기했지만, 근데 이것들을 몸소 체험하다 보면 분명히 깨닫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 역량, 그리고 본인의 성격 이런 것들이 분명히 와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블라인드 전에는 제가 이분에 대해서 약간 편견적인 편견으로 합격을 못 지켜드리겠다라고 했지만 이 블라인드가 거친 뒤에는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매력도 느끼고 이분이 이런 사람이구나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저는 합격을 드리고 싶습니다. 떨어진 것 같다. 기분을 표현한다면? 기분을요? 기분 맥주 한잔 하고 싶다? 아닙니다. 근데 면접관님은 네. 합격했다고 하셨는데 그래요? 합격했으니까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뭐 맥주 한잔 해야지. 저설 같은 거 이제 한마디 해준다면? 이런 컨텐츠가 되게 기발하고 참신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컨텐츠 말고도 채널을 보니까 다양한 컨텐츠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많은 취준생들이 자소서 사건을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 친구도 그렇고. 그래서 점점 면접 트렌드가 만약에 바뀌게 된다면 자소서닷컴의 역할이 좀 크지 않을까? 그 공이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